안녕하세요. 화구만전 기술사 PE 세이프티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기술사 답안 그리고 기술사에 합격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만의 합격 비법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사를 봄에 있어서 기술사 시험을 응시함에 있어서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기술사 시험에서 문제 선정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기술사 시험은 문제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의 내용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교시는 14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2교시부터는 6문제 중에 4문제, 그리고 3교시도 4교시도 마찬가지에 해당됩니다. 자,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첫 번째로는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문제, 그럼에 있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문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하더라도 10문제 중에 10문제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이 쓸 수 있는 문제는 몇 문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있어서도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공부를 또 많이 했던 많이 연습했던 문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문제들의 배분이 이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잘 아는 문제, 자, 그리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약간만 알고 있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그리고 생소하거나 용어 자체를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선택하더라도 실제로 이 정도로 문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잘 아는 문제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구성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약간만 아는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자기의 서술력을 발휘를 하면 그리고 실제로 좀 탐구를 해 나가고 좀 더 생각을 해 나가면 첫 번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술을 해서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잘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될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도 좀 난감한 부분이 되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러한 잘 모르는 문제를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 있어서는 많이 또 써봐야 하고 많이 또 읽어봐야 하고 그 다음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하다고 돼 있는 빈출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 외에도 좀 구석구석에 있는 부분들에 그리고 시사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암기하고 익히지는 않더라도 많이 봐오고 그 다음에 원리를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플러스 좀 더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버무려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자기가 잘 모르지만 잘 아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차별화 전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시험 답안의 경우에 내가 잘 모르면 그리고 내가 잘 알면은 남도 잘 알게 되고 내가 잘 모르면 남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 모르는 문제, 남들도 잘 모를 것 같은 문제에 대한 답안의 완성도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고득점을 결정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개념들이 잘 알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잘 모르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제대로 된 차별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기술사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반적인 경우에 14페이지 답안을 다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10점짜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 반 정도를 채우고, 그리고 2, 3, 4교시에 있는 25점짜리 문제에 있어서는 2페이지 반 이상을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문제에 대한 서술 플러스 답안까지 구상을 한다면 그 정도의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결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균형적으로 서술을 할 필요가 있겠고, 잘 아는 문제를 너무 특화시킨다든가 그럴 필요보다는 좀 모르는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서술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좀 더 고득점을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키워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항상 앞에 내세워서 그런 것들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을 많이 또 서술을 하고, 양적으로 채운 이후에 도표라든가 강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림, 이러한 참조 문구들을 많이 또 집어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차별화를 꾀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사 시험은 실제로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고 나타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합격자들을 배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들과 차별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존재를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창의적인 기교라든가 어떤 특징적인 내용보다는 실제로 균형적이고 양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끝까지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를 계속해서 단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해서 또한 말씀드리면서 기술사 학습을 위한 그런 단계를 하나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좀 더 알찬 내용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